네, 총 12강인데요. 혼자서도 돈 버는 구조, 스프린트 과정입니다. 제 1강, 판매되는 구조의 전체 흐름과 실정 적용 전략입니다. 왜 우리는 이 마케팅의 구조가 필요한지, 4단계 실전 설계 로드맵입니다. 저는 정수필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영 매뉴얼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마케팅 구조 전체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단편적으로 접근합니다. SNS로 한번 해볼까? 유튜브로 한번 해볼까? 블로그를 글을 써볼까? 하지만 중요한 건 순서와 구조입니다. 오늘은 그 4단계 구조를 전체 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판매되는 구조가 총 4단계입니다. 크게. 자, 집객. 우리 앞단에 사업 아이템이 있겠죠? 그러면 집객을 하고, 모객이죠? 그 모객을 팔로우를 받아내고, 그 다음 신뢰 구축한 다음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가 재구매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고객화 팬이라고 하죠. 이 4단계는 마케팅의 원리이자 실행 흐름입니다. 이거를 뭐 퍼널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중 어떤 단계가 비어 있어도 전체 매출 구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스텝 1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이제 그리는 겁니다. 현재 내 비즈니스의 4단계를 시각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제 유료 광고가 됐건 무료 홍보가 됐건 우리의 랜딩 페이지, 뭐 블로그일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요. 고객들이 들어오겠죠. 뭐 SEO가 될 수도 있고 SNS에서 타고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객을 모객을 한다고 하죠. 그럼 우리에 있는 컨텐츠를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그 글에 오퍼가 있다면 우리가 오퍼를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 DB를 받아냅니다. 혹은 이메일 구독을 또 받아낼 수도 있겠죠. 먼저 여러분의 현재 마케팅 흐름을 이렇게 종이에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예시화면을 보면 SNS 이제 우리가 뭐 유기적으로 무료 홍보로 통해서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한번 DB가 있어야 되겠죠. 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서류도 있고 하지만은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플랫폼이죠. 근데 팔로우가 없다. 고객은 들어왔는데 이탈된다. 모객을 안 한 거죠. 팔로우가 당연히 없겠죠. 우리가 뭐 SNS에서 말하는 팔로우, 그거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팔로우란, 음, DB를 받아내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받아내는 것을 팔로우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없겠죠. 자, 상품 판매를 하려면 타겟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로우가 없으니까 팔 대상이 없는 거죠. 자, 팔 대상이 없어서 팔지 않으니 당연히 고객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발견하셨나요? 대부분은 팔로우와 이 고객화, 이 두 개가 핵심인데 이것이 없습니다. 좀 뒤에서도 다루겠습니다. 마케팅의 50% 이상은 이 구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활용 프롬프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GPT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내 비즈니스의 고객 여정, 집객을 하고 팔로우를 이루고 판매를 하고 고객화라는 이 단계별로 나눠서 흐름을 도식화해줘. 이렇게 누락된 단계도 알려줘. 라고 이제 챗GPT에 가서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자, 2단계는 누락된 단계를 보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내가 이걸 한번 전체 숲을 보니 나는 지금 현재 이 단계가 미흡하네 라고 빈 구간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메우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가 세워야 되겠죠. 팔로워가 없다면은 우리가 뭐 전자책이 됐건 무료 웨비나가 됐건 무료로 모객을 할 수 있는 오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메일링 리스트를 어, 우리가 리드를 하죠. LEAD. 잠재 고객 모집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고객화가 없다는 것은 한번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했는데 재구매라든지 이런 어, 네, 그 찐팬이 된다 하죠. 그런 찐팬이 없는 경우 우리가 한번 이루어진 고객,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 뭐 저가형일 수도 있고 뭐 프론트, 미들, 백엔드로 나온다면 저가형일 수도 있고 뭐 중가형일 수도 있겠죠. 그런 고객화가 없다면은 우리의 뭐 전자책이라도 구매한 고객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리마인드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SNS를 통해서 집객을 한다. 뭐 SNS도 무료가 있고 또 유료 광고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이제 무료 홍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다면은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텐츠를 지속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객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팔로워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뉴스레터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판매. 판매는 우리가 뭐 꼭 이렇게 팔로우가 없다더라도 우리 지인한테도 판매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모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카피라이팅을 고도화해야 된다. 고객카드 당연히 뭐 앞에 고객들이 별로 없으면 고객카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리마인드 캠페인. 한번 고객이 구매를 해대해서 그로서 끝이 아니라, 그 고객들에게 우리가 뭡니까? 좀 더 심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또 판매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뭐 지식 상품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비누라든지 치약, 이런 거는 쓰고 나면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서, 다시 우리 제품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리마인드 캠페인입니다. 활용 프롬프트도 한번 볼까요? 다음 마케팅 구조에서 팔로워와 고객화 단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 세 가지를 추천해줘. 대상 고객은 뭐 나의 타겟은 40대 자영업자야. 이거는 이제 우리 스님들의 타겟을 꼭 이렇게 뭐 나이와 업종이 아니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됩니다. 3단계는 작은 테스트부터 실행하자입니다. 계획만 세우고 끝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조는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적용의 실은 하루에 내가 가지고 있는 DB가 있다든지 지인들이 있다면은 10명에게 전화를 하고 또 우리가 뭐 DM 우리가 SNS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팔로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팔로워들에게 또 우리가 DM을 보낼 수 있죠. 인스타그램 같은 데 DM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메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팔로우 자동화 도입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후기 요청 템플릿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발송해서 나중에 이게 사회적 증거가 되죠. 그래서 그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은 고객들이 그 입력을 딱딱 하면 되니까 좀 편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행 캘린더, 뭐 실행 캘린더는 처음에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좀 루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월, 화, 수, 목, 뭐 금, 토, 일 뭐 다 포함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일 날 우리가 어떠한 뭐 오늘은 우리가 인스타그램, 스레드, 뭐 트위터 뭐 이런 데다가 쇼폼 같은 것도 있으니까 유튜브 쇼폼, 틱톡 우리 타겟이 맞다면 그런 플랫폼에도 우리가 뭐 글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를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뭘 올리고 화요일은 뭐 올리고 이렇게 이제 실행 계획표를 좀 만들어 놓으시면 이 몇 분만 해보시면은 루틴이 됩니다. 루틴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좀 계획서를 한번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GPT한테도 다음 일주일 동안 마케팅 구조 중 팔로우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어줘 하고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강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거는 하나입니다. 마케팅은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4단계 구조를 봤죠. 집객, 팔로우, 판매, 고객화. 마케팅 여정에서 큰 축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잊지 마시고 내가 이 구조 안에서 지금 무엇이 부실한지 그것을 한번 인지를 하시고 그 구조를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 누락된 부분, 좀 취약한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뭡니까? 집객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판매가 중요했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상은 우리 머릿속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3,000명 이상의 기업가 소상공인들을 제가 컨설팅을 해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많은 공을 들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 브랜딩을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SNS에 루틴화해서 롱폼, 그 다음에 숏폼. 제가 이것을 마케팅 퍼널 33이라고 해서 퍼널 마스터 33이라는 30개 영상을 제가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한 개 영상당 뭐 한 20분 내외인데요. 제가 하루에 하고 있는 루틴을 그대로 저를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영상 총 10시간인데 30개 영상을 한번 학습을 하신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제 연락처하고 이 퍼널 강좌 제가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자 연락을 주시면 뭐 15만 원에 또 들으실 수 있도록 열어드릴 테니까 이것이 루틴화돼서 계속 집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조를 그리고 비어있는 단계를 채워나가고 작은 실행부터 테스트하자는 겁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마케팅의 첫 번째 핵심 단계인 이 집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유입이 아닌 전략적으로 고객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좋다. 이 강에서 뵙겠습니다. 네, 제 2강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이기는 구조를 조립했다. 자, 고객이 찾는 구조로 사업을 설계하라. 이기는 비즈니스의 모델의 조건. 지난 시간에는 마케팅 전체 판매되는 구조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자 출발점이 우리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에 하는데 복잡할 건 없고요.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은 훌륭한 제품보다도 필요한 구조로 삽니다. 우리는 이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로,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타겟이죠? 무엇을 우리 제품과 서비스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뭐 SNS로 할 것이냐, 유튜브로 할 것이냐, 광고로 할 것이냐, 뭐 다양한 루트들이 있겠죠. 비즈니스 모델이란 단순한 제품 기획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객, 가치, 구조, 이 흐름, 퍼널이죠. 함께 있어야 한답니다. 자, 고객의 문제를 인식. 우리가 고객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고객의 정의, 문제 정의를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명확한 가치를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가 이 가치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에서 시작한다. 고객 중심 역설계. 비즈니스 모델 설계 1단계는 언제나 고객입니다. 누가 내 고객인가? 우리가 정확한 페르소나 설정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객이 가진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인식, 문제정의죠. 뭐 우리가 문제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객 입장이 됐을 때 지금 내가 이거 뭔가 답답한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겠죠. 혹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욕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문제라고 한 겁니다. 그 문제를 고객들이 어떠한 문제를 페르소나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시입니다. 고객 40대 자영업자고 문제는 매출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재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SNS, 블로그 뭐 이렇게 감으로 하고 있다. 퍼널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자, 뭐 참고할 프롬프트입니다. 내 타겟 고객이 30대에서 50대인데 이러한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들이 자주 겪는 주요 사업적 문제 5가지를 알려달라고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고객 문제에 맞는 구조적 해결책 설계. 고객 문제에 대응하는 해결책은 한 번 파는 제품이 아니고 반복 가능한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구조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보면 초심자용에게는 소책자를 먼저 제공해주고 그 소책자를 제공받았으면 우리는 DB를 가지고 있죠. DB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컨텐츠를 계속 제공해주죠.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와중에 우리가 잠재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진단을 저가형으로 또 우리가 저는 이제 문제 해결 엔진 2.0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뭐 꼭 정답은 아닙니다. 진단형도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웨비나를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일종의 웨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경영 전략에 대해서 지금 오늘 제가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창업자도 꼭 이것은 알고 계시라. 경영 전략에 대해서 제가 실전 전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웨비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형태든 우리 잠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서 실제적으로 또 뭡니까? 좀 더 심화된 교육으로 가는 게 유료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료 교육 중에서도 멤버십으로 가시는 고객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료 교육을 해서 바로 뭡니까? 고가형 1대1 코칭 그런 고객 컨설팅으로 또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따라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 안에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숨어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흐름 시나리오는 진입, 무료 리포트를 우리가 리드를 잠재 고객을 모집할 때 보통 뭐 전자책이라든지 체크리스트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번 수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잠재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잠재 고객들은 이 제공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가 되면은 어떤 체험이라든지 뭐 좀 더 나아간 웨비나라든지 뭐 이런 컨설팅 진단형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다. 소액 상품으로 이제 보통 프론트엔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매한 고객들에게 뭐 좀 더 집중된 컨설팅으로 가는 이제 고객 1대1 컨설팅. 그것을 또 유지해나가는 정기 멤버십, 반복 수익, LTV라죠. 이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는 고객의 문제를 교육 콘텐츠로 해결해주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 무료, 소액, 고액 결제, 재구매 순서의 제품 구성을 제안해달라고 챗GPT한테 프롬프트를 넣어보는 겁니다. 자, 모델을 수치로 검증하라. 구조가 좋아 보여도 수치가 안 맞으면 실행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잠재 고객이 1000명인데 자, 이번에 제가 오퍼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10%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구매를 하겠죠? 이번 오퍼는 단가가 5만원짜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뭡니까? 500만 원의 매출이겠죠. 그러면 이익률은 보통 지식 상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남는 거라고 보겠고요. 만약 이 가정에 있어서 어, 만약에 내가 리드,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영 한 명도 없다. 그러면은 SNS 글한 올린다고 뭐 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이제 광고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 광고비를 내가 2, 300만 원 썼다. 그러면은 뭐 250 썼다 하면 50%가 이제 남겠죠. 그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흐름이 타당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반드시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설과 검증이죠. 내가 이번 오퍼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뭐 광고를 처음 하신 분은 감이 없을 수 있는데 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이제 대충 감을 잡죠.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A/B 테스트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이제 감을 좀 잡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광고비를 뭐 한 10일 동안 250만 원을 광고비를 쓴다라고 했을 경우 내가 요번에 오퍼 거는 거는 한 1000명 정도 뭐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모집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 이제 그렇게 이익률을 이제 갓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을 쓸 때는 광고비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가 이 광고비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제 ROI를 하죠. 내 광고비 대비 매출이 얼마나 일으킬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이번 2강의 고객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무의식 비즈니스 모델이. 그 문제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죠. 그 가치 창출을 우리가 판매자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구조화한다. 반복 가능한 가치 제공. 반복 가능한 가치 제공은 앞서 말했던 뭐 프롬프트 엔드 소액, 뭐 중가, 고가 이런 구조 흐름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3강에서는 마케팅 구조의 핵심인 판매력, 우리 세일즈를 하죠. 어떻게 하면 고객이 사고 싶게 만들 것인가? 그 구조와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3강 판매력, 마케팅 구조 만들기. 자, 판매력, 마케팅 구조란 영업력, 뭐 세일즈, 영업력과 판매력을 보면요. 영업사원의 힘을 비는 걸 영업력, 조직의 구조화된 판매 시스템을 판매력. 뭐 약간 좀 단어의 어떤 의의 차이인데요. 판매력은 이 두 번째죠. 마케팅 구조, 이 구조 설계, 구조화된 흐름이 반복 가능한 매출 창출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시스템적인 게 판매력입니다. 자, 이 마케팅 구조의 4단계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앞서 1강에서 이야기했죠. 집계,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죠. 주요 방법은 지금 SNS, 광고, 뭐 DM을 보내고 메일링을 하고 그 오퍼를 걸 때는 이제 소책자를 이용하죠. 보통 핵심은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접근인지 실험과 피드백 혹은 우리가 개선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팔로워는 이제 예상 고객의 지원인데요. 잠재 고객을 이제 부드럽게 우리가 포위한다. 제가 표현을 하고도 조금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퍼를 걸고 그것을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리드를 잠재 고객 모집을 하죠. 그러면 잠재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보를 계속 잠재 고객에 필요한 거 무엇인지 우리가 문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것을 포위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구매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고객이 뭡니까? 아, 이것은 진짜 나의 문제다. 우리 고객들이 내가 지금 무슨 문제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잠재 고객들에게 문제를 우리가 이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인식을 우리가 또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닌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자, 관계가 형성되었으니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실제 상품과 서비스를 오퍼를 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것을 내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면 이제 구매 행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직객과 팔로워가 잘 설계되었다면 판매는 이제 자연스럽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구매한 고객이 우리가 크로스 상품일 수도 있죠. 뭐 이 상품이 있는데 이것을 있으면은 보완되는 상품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모바일로 본다면 단말기가 있으면 또 충전기가 있고 또 뭐 거치대가 있고 또 뭐 무슨 이어폰이 있고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 살 때 뭐 이렇게 부가적인 또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반복 구매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실행을 위한 비용 설계는 직계 비용. 소위 말해서 이제 제가 퍼널 마스터 33 30개 강의에서는 다 무료 홍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유료 광고를 제가 이제 코칭을 해보면 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 1%의 소위 말해서 이제 광고로 돈을 벌어본 사람은 그 맛을 잃지 않고 계속 광고를 하는데 이제 광고를 배워서 하신다 했을 경우는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광고 설정만 배웠다 해서 바로 이제 광고가 성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성과 나올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막 이거 도망다니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퍼널 마스터 30개 강의에서는 유료 광고 넣지 않고 다 무료 홍보법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뭐 하고 있는 루틴입니다. 그 루틴을 그대로 제가 그 영상에다 담아놨고요. 그래서 이제 무료 홍보를 했을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유료 광고처럼 비용이 안 나가죠. 근데 이제 광고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데 한 명당 우리가 CAC라는데 고객 한 명의 획득 비용 뭐 6천원, 7천원, 8천원, 9천원, 만원, 뭐 2만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실제 광고를 해가지고 내가 200만원의 광고비를 썼는데 200명의 잠재 고객을 모집했다 하면 그 한 명이 만원 꼴이죠, 만원.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생 고객 가치라는 것은 한번 구입한 고객이 그 다음 상품을 또 사고 크로스 상품일 수도 있고 업셀링, 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고객 한 명의 고객이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거든요. 이게 LTV가.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나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수익의 종합입니다. 요거는 그냥 의미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 영업사원이 있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신다면은 그 영업사원이 뭐 세일즈를 하면 또 수당이 나가잖아요. 인건비가 나가지고 그죠? 아니면은 뭐 우리가 단톡방 같은 데 보면은 뭐 단톡방 운영하는 사람과 강사가 서로 또 수익을 쉐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뭡니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만은 비용이 더 나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구조 설계 시는 우리가 체크 포인트, 자신의 일과 상품 특성에 맞는 흐름을 설계한다. 실험과 반복을 통해 구조를 또 정교화한다. 에피 테스트를 하면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파너를. 자, 매월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피드백 기반으로 조정해 나간다. 이렇게 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치화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수치를 점점 뭡니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비즈니스 경영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4강에서 잠시 뒤 뵙겠습니다. 네, 제 4강. 우리는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1인 기업가들이 꼭 알아야 될 경영 전략, 핵심 전략, 실전 전략을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직계의 이제 방법, 잠재 고객을 이제 목록화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끌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직계의 기술 필요하겠죠. 그것을 이제 목록화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는 어떤 고객을 끌어올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이 마케팅 구조의 시작이다. 핵심인 바로 직계가 목록화 전략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직객이 약하면 마케팅 전체가 붕괴된다. 직객은 선택이 아닌 시스템 해야 구조다. 고객은 갑자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직객은 운이 아닌 계획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핵심은 목록화입니다. 우리가 잠재 고객들이 들어오면은 문자라든지 이메일, 자동화 같은 툴을 쓴다면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구글 폼, 네이버 폼에 신청을 하면 그 DB가 다 시트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트를 목록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구축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잠재 고객을 목록화하라. 연락처가 없는 고객은 존재하지 않는 고객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참이 뼈 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선생님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메일과 핸드폰 번호와 같은 연락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잠재 고객의 연락처가 있는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이 직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목록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DM을 보냈을 경우 전화번호를 수집을 할 수 있고 무료 리포트를 또 우리가 뭡니까 요청자들에게는 DB를 남겨야지 무료 리포트를 주니까 DB가 남겠죠. 메일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계속 제공해준다고 하고 리스트를 모집해가지고 메일링 그 뉴스레터 구독자를 모집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신청한 사람에게 자동화로 다운로드를 또 우리가 줄 수 있겠죠. 뭐 광고를 한다고 한다면은 랜딩 페이지 안으로 링크 타고 들어오겠죠. 우리가 어떠한 그 카피를 하고 콜 투 액션이라고 해서 링크를 걸었는데 난 이것을 필요해 라고 클릭을 하고 들어왔을 경우 첫 번째 들어오는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 랜딩 페이지가 꼭 웹사이트가 아니라도 뭐 구글 폼일 수도 있고 블로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이제 약속했던 뭐 리포트라든지 영상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다양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샘플을 요청한 것을 우리가 약속된 걸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우리가 연락처를 받는 형식이죠. 근데 매장이 오프라인인 경우는 뭐 이렇게 그 DB를 받으려고 이벤트를 걸죠. 이벤트를 걸면은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막 명함을 여라고 하고 했는데 뭐 요즘도 유효합니다. 근데 그 명함 DB를 또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매장 같은 경우 QR코드 같은 거를 테이블에도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벤트를 걸어가고 QR코드를 찍으면은 그 QR코드 있는 DB가 우리가 정한 어떤 플랫폼으로 들어오죠.
그래 좀 자동화를 그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 예시는 내 고객층이 30대에서 50대인 여성 소상공인인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연락처를 남기고 싶어 할 만한 뭔가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걸 챗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떠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인지도 여기에 맥락을 제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몽롱화된 고객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우리가 오퍼라고 하죠. 고객이 기꺼이 연락처를 남기게 할 이 가치, 이 밸류 가치. 이 가치는 뭡니까? 고객이 내가 왜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야 될까? 그 이유입니다. 이유. 우리가 제품을 살 때는 제품을 사야 될 이유. 그것이 가치입니다. 자, 오퍼에는 반드시 행동 유도 오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퍼를 하는데 밑에 어떠한 DB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안 해놨다. 그걸 이제 행동 유도라고 하죠. CTA.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대신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객의 DB를 받는 대신 이제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프롬프트들도 이제 AI한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오퍼, 우리가 가치를 제공해주는 아이디어를 챗GPT한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액션을 취했더니 뭐 1000명이 우리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자료를 신청한 사람이 뭐 10명이다. 그렇다면 1%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반응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률을 보고 뭐 2%, 3%, 4%, 5%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보고 내가 1%밖에 안 나왔네. 그럼 뭐 2%를 올려볼까? 그렇다면 내 오퍼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 모든 것은 비즈니스는 감이 아닌 이렇게 수치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했던 그 두 번째 오퍼가 만약에 수치가 잘 나왔다면 당연히 그거는 개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수치화 데이터화해서 그 측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잘하고 방향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해야지. 그런 거 수치화 없이 감으로만 한다는 것은 비즈니스 하는데 아무래도 성장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반응률이 낮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개선 아이디어를 가져갈 것인지 이러한 개선책들을 이 개선책들도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앞에 내용을 얘한테 맥락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고객 리스트를 모은다, 목록한다는 거죠. 오퍼 없는 직객은 이거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퍼는 항상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직객도 숫자 기반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펜으로 바꾸는 핵심 단계, 흥미가 행동. 처음에 이제 무료 고객일 수도 있고 저가형 고객일 수도 있겠죠. 실제 이제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5강 팔로우. 흥미가 행동으로 바뀌는 순간, 자, 관심을 가지던 잠재 고객이 구매로 전환하는 이 힘, 팔로우 마케팅 전략. 자, 오늘은 고객이 관심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구매라는 행동을 이어지도록 하는 핵심 전략, 팔로우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로우가 없다면 직계가 낭비가 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의 마케팅 구조에 반응하는 힘을 심어줄 것입니다. 고객은 처음부터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콜드라죠. 콜드. 고객과 내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바로 고객은 구매하지 않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한 번 본 광고로 지갑을 잘 열지 않죠. 그래서 사람은 반복된 접촉, 그리고 우리가 그 잠재 고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흥미를 유발하고, 또 질문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질문에 대한 우리 답을 또 제공해 주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그것이 이제 신뢰가 구축됨으로써 구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퍼널의 구조죠. 이 흐름을 설계한 것이 이제 팔로우 전략입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유도 과정이 이제 팔로우 전략입니다. 자, 신뢰 형성이 되면 뭐 당연히 그 정보 제공자는 이제 전문성과 또 그 전문성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이제 또 소통을 해야 되겠죠. 고객 상태의 이해도에 따라서 정보 수집, 분석, 고객 그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잠재 고객을 모집하고 또 그것을 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석을 기반으로 다음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고객은 이제 잠재 고객은 문의가 오고 또 이제 우리는 견적을 내고 구매로 전환하는, 우리가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꼭 우리가 판매자 입장이 아니고 그 구매자 입장에 있을 때도 스팀장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우리가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뭐 이러한 요소들이 있겠고요. 뭐 여기 영상은 빠져 있네요. 뭐 그렇게 뭐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는 뭐 이러한 도구들 사용한다는 거고요.
리듬은 이제 루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뉴스레터, 또 문자,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전화 통화 이런 것을 저는 이제 하루에 루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만약 이것도 물어보신다면은 온라인에서 내 상품을 팔기 위해서 고객에게 보낼 수 있는 뭐 세 번의 우리 시퀀스를 하거든. 오늘 한번 보내고 내일 한번 보내고 이렇게 시리즈를 시퀀스를 합니다. 그 시퀀스를 이제 구성해달라면 얘가 초안을 뽑아주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얀 백지에서 쓰는 것보다 AI가 뽑아준 걸 기반으로 보시면서 이제 좀 세밀하게 손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참 일이 마케팅도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죠.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 하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걸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지루하지 않으면서 유익하게 계속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공감 메시지를 서로 소통을 하고 사례도 우리가 공유를 하고 또 뭐 저가형이고 무료고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뢰가 구축되면 이제 실제 우리 본 상품 오퍼를 제안했을 때 이제 신청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다 퍼널입니다. 퍼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판매자 입장이나 구매자 입장이 돼 보면은 이 여정들이 반드시 거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또 해보신 분도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리마인드 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메시지는 판매가 아니고 처음에는 고객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고수들이 하는 방식이죠. 예. 하수는 바로 뭐 제품 판매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도 이렇게 제안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걸 제가 한 거는 이게 뭐 완벽한 프롬프트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선생님들이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의 또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또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안을 드린 겁니다. 자, 팔로우 실행 루틴을 보면 이게 이제 시스템화 돼야 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보내거든요. SNS에는 거의 매일 올리고 있고 그것도 뭐 하루에 두세 개씩. 자, 이런 것들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퍼널 마스터 33 그 온라인 코스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실제 하고 있는 루틴이고요. 그걸 보고 이제 선생님들이 좀 더 시스템화하기 사례가 있으니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뭐 압축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참조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또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꼭 하나가 아니라도 두세 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SNS에는 짧은 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긴 글은 우리가 뭐 블로그라든지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루에 하나, 뭐 일주일에 한두 개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하나는 꼭 하셔야 됩니다, 스님들. 제 경험상 일주일에 하나도 안 보내고 직객을 한다. 나중에 선생님들이 찐팬들이 많아지면은 뭐 그건 횟수를 줄여도 되겠지만 이제 시작 단계에 있을 때 선생님들 이런 인내심 가지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잠재 고객들 우리가 1강에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핵심 4단계에서 누락이 발생이 되고 그럼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로우는 구조로 하는 것이다.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고객의 마음에 듣고 신뢰를 연결하는 거다. 컨텐츠, 이것을 루틴한 것을 리더, 그 이제 반복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잠재 고객과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구매가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로우는 사세요, 사세요 할 때 설득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이건 나를 위한 거구나. 문제 인식하고 그 문제 인식을 통해서 고객이 뭡니까? 나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액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설계를 우리가 뭡니까?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그 여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퍼널입니다. 저 다음에 이제 6강에서는 이 세일즈 마케팅 구조 내의 판매 위치 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6강 마케팅 구조 내의 이 판매 위치를 지정하자. 이 뭔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은 언제 지갑을 여는가? 이 지갑을 여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의 이제 전략입니다. 자연스러운 판매 흐름을 설계를 하자. 자, 오늘은 마케팅 구조 중에서 중요한 순간이죠.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요. 판매가 일어나는 그 타이밍이라든지 그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판매, 세일즈는 단독으로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흐름 속의 하나입니다. 즉, 집객과 모객이죠. 팔로우가 잘 작동이 되면은 판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위해서 뭡니까? 퍼널 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매일 SNS에 글을 올리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판매의 위치를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곧 떠나고
잊혀집니다. 자, 핵심 개념은 판매는 팔로우의 결과로 발생한다. 갑자기 팔면 당연히 거부감 오겠죠. 그래서 이 잘못된 흐름은 왼쪽이고 개선된 흐름은 오른쪽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DM 보내가 바로 이런 제품이 우리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판매한다. 이 정형적인 잘못된 흐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도움이 된다. 잠재 고객의 관심사를 SNS 같은 데 보면 이제 관심사를 좀 볼 수 있겠죠. 그들이 글을 쓰는 것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누군가의 글에 댓글을 담으로써 관심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에게 SNS에서 봤는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참조해 보십시오 하고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제공 받은 사람은 고맙겠죠. 그죠? 그러니 이제 서로 간에 뭡니까? 팔로우 관계가 또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뭐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하다 보면 이제 팔로우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떤 시스템이라든지 노하우를 판매를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이 개선되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이거하고는. 뭐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로 결제 링크인데 뭐 이거는 실제 이렇게 하기는 해요. 하는데 이거 역시도 1단계를 거치는 거죠. 먼저 뭡니까? 어떤 무료를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속 그 정보 DB가 들어와서 목록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4단계 이제 뭡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잠재 고객 중에는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나오겠죠.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판매 시점이죠. 그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또 오퍼를 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제 구매 이루어지는 개선의 흐름입니다. 세일즈는 고객이 준비된 시점에 제안해야 된다. 그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이 마케팅 구조, 마케팅 퍼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 쌤들이 또 애한테 한번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마케팅 흐름에서 고객이 구매하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방식은 언제일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챗GPT한테. 그래서 고객 무료 진단, 내가 제공해주는 것은 뭐 무료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다든지, 뭐 어떤 뭐 도구가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으니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이제 팔로우, 구독을 또 신청을 받고, 이런 것을 제공해 준다는 오퍼를 걸었기 때문에 잠재 고객들이 실질적인 그 신청을 하겠죠. 그 신청을 하면 뭡니까? 나에게 이제 고객 DB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고객들에게 컨텐츠라든지 영상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또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강에서 다뤘던 이 직계, 팔로우, 그 다음에 이제 DB가 쌓이면은 제한을 하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그러면 인식을 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속에 내가 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제 니즈 욕구가 일어나겠죠. 그 타이밍에 이제 우리가 오퍼를 제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예시 흐름도 뭐 짧게 이제만 한번 약간 파소나, 그러니까 뭐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이 체크리스트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떤 뭐 해결책, 뭐 맛배기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또 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여하시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뭐 딱 맞다라고 이제 잠재 고객들이 그 제안을 한그 오퍼를 수락을 하면 이제 결제 링크로 넘어간다는 이 퍼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문제 인식, 그 정보를 수집, 비교 검토, 구매 결정. 이거는 이제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입니다. 잠재 고객이 내가 이런 문제가 무엇인지도 인식 못하는 잠재 고객에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오퍼를 걸어도 그거 뭐 당연히 안 먹히겠죠.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잠재 고객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문제 인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럼 잠재 고객도 뭡니까? 중수필 소장의 문제 해결책과 또 다른 문제 해결책을 비교해 보겠죠. 나는 중수필 소장의 상품과 서비스가 더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럼 또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이 흐름이라는 겁니다. 각 단계에서 적절한 컨텐츠 유행과 그 메시지 전략, 이거는 뭡니까? 공급자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잠재 고객은 이러한 예정을 겪으니 공급자인 이제 강사나 코치, 컨설턴트는 이 단계별로 문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고 또 비교 검토가 하고 있을 것이니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뭡니까? 잠재 고객들 느꼈을 때 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제 비교 우위가 돼야 되겠죠. 경쟁 우위가.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프로포트한테 AI한테 이 프로포트를 넣어서 또 어떤 뭡니까?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초안이 되겠죠.
근데 판매를 이렇게 망치는 구조도 한번 살펴보면 잘못된 구조입니다. 초반부터 판매 바로 들어가는 거. 너무 자기 상품 설명만 과다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많은 그 판매자들이 오류해서 여기에서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흔한 잘못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메시지를 끝내려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가 없으니까 이탈되죠. 그 고객은 자기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판매자는 자기 상품 최고다 좋다고 기능 설명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반복 노출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뭡니까? 퍼널을 설계해서 전략적으로 우리를 잊지 않도록 계속 이제 오퍼도 계속 제한을 하고 유익한 정보도 계속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반복된 메시지를 이렇게 자연스러운 구도로 유미한 이 구매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는 팔로우 위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 마케팅 퍼널 구조 속에서 판매 위치는 나중에 제한 단계에서 있어야 하고 감이 아닌 이제 시나리오 혹은 데이터 이러한 수치화 기반으로 판매를 설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 6강까지 했고 7강에서는 고객화 이미 한번 구매한 고객을 재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7강 고객화 이익을 극대화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이 한번 구매한 고객이라 해서 끝이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하는 고객, 우리가 LTV를 올린다 이 말입니다. 평생생의 가치를 올린다 이 말이죠. 자, 한번 구매한 고객은 관계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고객이 1인의 평생 가치를 올리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 구조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구조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단계별로 이렇게 설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의 상품을 팔고 끝이 아니라 이 상품이 초기 상품이라면은 예를 전자책이라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온라인 코스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1대1 보다 심화된 1대1 코칭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설계를 해놔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고객 한 명이 더 어떤 필요할 수 있도록 그 고객 한 명에게 우리가 단계별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것을 뭡니까? 평생 가치를 올리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이익을 구조적으로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도 우리가 분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매일 뭐 무료 강의만 듣고 뭐 저가형 강의만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고객의 구매 횟수라든지 그분의 매출 기여도 상위 20%라든지 일반인지 뭐 저기업 고객인지 이 분류를 나는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고객 중에서도 뭐 적극적인 고객이 있고 소극적인 고객이 있죠. 또 이탈하는 고객도 있고. 그래서 뭐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어, 데이터에서 분류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모든 고객이 같은 말을 하면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잠재 고객은 다 뭐 환경이라든지 뭐, 이 뭡니까? 반응 유형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을 바꾸려면 고객을 나누는 겁니다. A 그룹에 있는 고객, B 그룹에 있는 고객, 우리가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메시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도 이렇게 AI한테 물어보시면은 초안에 그럴싸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의 잠재 고객에게 어떻게 갈 것인가는 이제 선생님들이 좀 정밀하게 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한 직후에는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사용 가이드를 발송해라. 이건 뭡니까? 뭐 어떠한 서비스를 구매했다 하면 그 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라는 게 상품 가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는 또 이런 걸 보내라. 또 보통 1개월 안에는 또 이렇게 보내라. 뭐 정답이라기보다 이게 하나의 통상적인 건 통상적인 거. 프로 마케터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뭐 기간은 이 정도로가 무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매번 뭐 좀 사세요 사세요 구글 하는 것을 말고 그렇게 팔지 말고 흐름 안에 제한이 있으면 고객이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갈수록 우리 선생님들이 점점 뭡니까 마케팅 고수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이렇게 프로포트를 넣어가지고 시퀀스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단계별로 고객에게 뭡니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이것도 아이디어를 채찍피드한테 이 프로포트를 넣으셔가지고 초안을 더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초안 뽑으면 항상 저장해 두십시오. 만약 그것을 쓰려고 생각하신다면 안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구매니까 이제 나의 고객이 이제 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상향 판매라고 하죠. 1대1 코칭 같은 게 가장 이제 고가지 않습니까, 보통. 강사도 1대1 코칭이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개 유도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해주면은 뭐 리워드를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소개를 해줄 사람도 뭡니까? 내가 사용해보니까 좋은데 내 주변 사람 소개하면 또 리워드가 오니까 뭐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펜 만들기, 이거는 뭐니까 업셀링이라는데 업셀링 판을해서 업그레이드를 이제 제한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신과 같은 고객님들만 위한 프리미엄 컨텐츠를 오픈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링크를 이제 접근을 주는 거죠. 접근성을. 접근 가능한 걸, 그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쌤들이 챗GPT 때 또 물어보시면은 그냥 하얀 백지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강좌의 이제 핵심 메시지는 고객하는 분류에서 시작된다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저가의 고객, 뭐 고기여도, 저기여도 그런 그룹들을 이제 어,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 그룹에 맞는 메시지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흐름 속에서 오퍼를 배치해라.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구조가 이익을 키우는 것이다. 결국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고객하는 이익을 반복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단계다. 시스템이 나왔죠. 구조 나오고. 다음 강에서는 이렇게 설계한 구조를 실제 우리 조직과 팀이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8강부터는 볼게요. 이게 왜냐면 1인 창업자한테 해당되는 게 있고 기업들, 조직을 갖춘 기업들한테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8강은 이것도 1인 기업가들도 해당되겠습니다. 자, 마케팅 구조를 자사에 도입하는 방법은 먼저 마케팅 구조를 도입할 대상 업무가 현재 지금 내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수행 중인지 아니면은 이제 나는 내 상품과 서비스 런칭해가 이제부터 나는 홍보를 한다라고 하는 신규 업무인지를 좀 달아집니다. 구조가. 그래서 기존에 내가 판매를 하고 있다 하면은 이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재설계를 하는 거죠. 신규 사업자는 뭐 처음부터 터널을 이제 완전히 구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처음부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는 우리 상품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겠죠. 가격 결정해야 되겠죠. 집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유튜브로 할 것이냐, SNS로 할 것이냐, 어, 유료 광고를 할 것이냐, 뭐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런 걸 고민 안 하시려면 제가 매일 하고 있는 그 루틴을 퍼널 마스터 33으로 온라인 코스 만들어 놨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선생님들이 판매를, 상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판매하려면 그때는 이제 누구한테 팔 건가가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평상시에 뭐 사업을 안 하신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필요 없고요.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객은 평상시에 해두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잠재 고객을 페르소나를 설정하셔가지고 매일 루트나에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잠재 고객들이 이제 그걸 보고 도움이 되니까 신뢰가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점도 우리가 앞강에서 시점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제한을 건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한번 구매한 고객을 또 재구매로 가는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전략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당연하죠. ROI, ROS, ROA,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우리의 실제 단기순위, 그게 ROI죠. 그러니까 로아스는 내가 마케팅 광고 비용을 썼는데 실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제 이 매출이라는 거는 순이익은 우리가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했다. 구매가 아니고 우리가 제조를 해가 판매를 한다면 당연히 제조 단가, 재료비하고 다 들어가죠. 뭐 식단도 마찬가지로 음식 재료비하고 이리저리 뭐 한 40%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가가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적은 비용으로 반복 실험하면서 반응을 파악하고 고객 반응이 있는 요소, 그게 뭡니까? 결국 오퍼죠. 그리고 그 오퍼를 보기까지 이제 카피라이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을 정교하게 우리가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퍼널 마스터 33에 다 있습니다. 자, 특히 직객이 전체 성공의 6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직객입니다. 그러면 직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쌍두마차로 마케팅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마케팅이 없는 뭐 제품을 생산을 해본들 아무 뭐 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마케팅,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브랜딩이 됐죠. 그러면 이제 세일즈죠. 근데 세일즈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글쓰기가 중요하죠. 이 글쓴 걸 우리가 영상으로 읽으면, 제가 지금 글쓴 걸 영상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뭡니까?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정이 있었죠. 직계, 팔로우, 판매, 재구매. 이 퍼널 안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바로 그 퍼널
구축이죠. 쉽지 않습니까? 이거를 암기해서 외우려면 뭐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서 읽으면요. 이거 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어, 그리고 그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실행 후 반드시 월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조가, 이 퍼널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 제대로 작동되는지는 뭡니까? 감이 아니라 수치라고 했죠. 그래서 뭐 전환이 이번 달에는 이제 몇 프로 일어나는지, 내 잠재 고객의 총 숫자, 모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다. 1000명인데 요번에 오퍼 그런 게 있는데 뭐 10명이 구매했다. 그럼 전환율이 1%죠. 그렇게 수치야 그러면 1%를 2%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뭡니까? 오퍼로 손을 봐야 될 것이고 좀 더 뭡니까? 카피라이팅도 좀 손을 봐야 될 것이고 그 흐름 자체, 퍼널의 흐름 자체 내가 판매 시점을 좀 잘못 들어가면 또 거기서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적절한 판매 시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AP 테스트를 하는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AP 테스트를 즐기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막 이렇게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설을 이렇게 잡았는데 전환율 올라왔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희열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을 즐기면서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좀 하다 보면 더 재밌게 이제 이왕하시는 거죠.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이제 그 근거를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뭐 실패라는 표현은 저는 참 안 좋아하는데 실패는 뭐 앞으로 우리가 뭡니까 더 개선을 하면 되죠.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이렇게 이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다 보면 통찰이 오거든요. 그 통찰이 오면 또 성과로 이어지죠. 그래서 어떤 뭐 이론적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어, 그 지침이 실제 실행을 동반한 지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론적인 지침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직계 팔로우 하면 계속 나오죠.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에 내용 이해했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게 좀 약한지 뭐 2단계가 약한지 2단계와 2단계가 있어야지 2단계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단계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2단계까지 잘 왔는데 내가 만약에 세일즈를 잘 못하고 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품은 똑같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A는 이 세일즈에서 이 오퍼를 제안을 잘해. 카피라이팅도 잘하고 상담도 잘해. 근데 B는 뭡니까? 똑같은 상품인데도 오퍼도 제대로 못 만들고 이런 AB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세일즈를 잘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제품이라도 성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일즈 쪽에 약하다 하면은 이 부분을 뭡니까? 좀 더 뭡니까?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뭐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고 실제 자신이 부딪혀 가면서 또 터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될지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 처음 하면 당연히 잘 모르겠죠. 그리고 또 실패도 많을 수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고 그걸 좀 시간적으로 조금 단축하려면 이제 뭐 강의나 코칭을 이제 받아가지고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죠. 그리고 뭐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방향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가고 있으면 고생하면 헛발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헛걸음하는 거죠. 헛걸음.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은 뭐 조금 이렇게 사이드로 가다가 다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예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 잡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9강으로 왔습니다.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 설계입니다. 매출보다 중요한 구조고 그 수익성을 높이는 실전 전략입니다. 자, 경영자와 실무자가 간과하는 것은 수익성이 구조화입니다. 매출은 올랐는데 실제 남는 순이익은 아주 낮은 그런 아이템들도 있거든요. 근데 뭐 매출 규모로만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얼마 매출이야. 근데 B라는 회사는 매출은 작아요. 근데 거의 뭐 80% 이상 남아. 근데 여기는 뭐 10%도 안 남아. 그러면 이거는 게임 자체가 또 실속이 이해가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 경영 전략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수익성을 이렇게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률에다가 이제 구조 효율성인데 수익성을 높인다는 건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뭐 가격만 올리고 다 올리고 싶죠. 근데 고객들이 뭐 가격 경쟁이 없으면 또 구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과 연결된 이 수익 구조 설계를 제가 잘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 고객 한 명이 지불하는 금액을 우리가 단가를 하죠. 그 매출은 단가에다 이제 고객 수를 다 곱한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지식 상품은 좋은 점은 이제 원가가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머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제조 단가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의 마진이 어떻든지 그래서 수익성을 이제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이 수익 구조를 잘 살펴봐야 되고 매출 구조와 이익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단가 상품을 도입했을 경우는 기존 고객에게 더 비싼 상품을 제안한다는 뜻이고요. 반복 구매를 유도한다는 것은 한 번 구매한 고객을 뭐 크로스 상품이 됐건 업셀링 상품이 됐건 아니면 뭐 구독형이 됐건 뭐 우리가 번들이라 하죠. A, B, C를 묶어서 패키지에서 팔건 똑같이 존재했던 상품인데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상품을 이렇게 믹스함으로써 또 우리는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도 전략이죠. 그래서 구조적 비용을 절감한다. 뭐 이런 것은 뭐 고정 매출이 자동화할 것 자동화하고 마케팅도 뭡니까? 최저가를 시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유료 전화폰을 제작하는 뭐 리드가 처음에 이제 무료를 통해서 리드 잠적을 모집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계속 정보를 제공해주다가 뭐 어떤 유료 상품으로 전환되고 그 유료 상품 고객 중에서 일부는 뭡니까? 난 좀 더 뭐 1대 코칭을 받고 싶어. 좀 더 밀착되게 이제 경험을 코치를 받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제 고객 흐름을 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은 고객 수나 매출 파이가 아니라 고객 1인, 고객당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 이것이 하나의 또 전략 요소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프로부터 다 입력해 보시고요. 그래서 낮은 수익률이라면 이제 당연히 고객 수 증가해도 마진이 남으니까 재미가 없죠, 사업이. 마케팅 제가 아시는 의사인데 그 뭐 광고비를 뭐 억대를 이렇게 써버리 가지고 뭐 매출이 올라와도 나중에 광고비 때문에 또 광고를 안 하면은 또 환자가 줄고 이래가지고 아주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병원 경영이 힘들으신 분이 있는데 이제 이거죠. 우리가 광고비를 써야 될 때 써야 되겠지만은 그 광고비 중에서 분명히 내가 1억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을 100명을 받았다. 근데 내가 8천만 원만 써도 고객을 100명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것을 이제 최적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선을 그래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우리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아주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상품 구성을 할 때 뭐 불경 이런 것도 뭐 문제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던데 이거는 이제 어,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상품을 런칭할 때는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품별, 뭐 가격별, 뭐 디자인별 보통 대기업들은 이제 처음에 제품을 설계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각 요소별로 우리가 경제사보다 뭐 가격, 제품 구성, 뭐 제품 구성에도 뭐 제품에 들어가면 또 소재별로 도 달라지고 아주 좀 복잡해지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설계를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또 전략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 비중을 늘리고 수익성이 낮다면은 가치 전달 대비 가격을 재조정하고 나는 가치를 아주 많이 주는데 너무 싸게 팔고 있다. 가격 재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번 구매한 고객이 뭡니까?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LTV를 이제 끌어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뭡니까? 수익성이 뭡니까? 최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성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좋은 구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 1인당 이익을 극대화하는 상품 흐름을 설계해야 된다. 그 비용과 단가를 통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 자, 오늘 많이 또 중요한 내용이네요. 돈과 관계되니까. 자, 고객이 많아도 돈이 안 남는 구조라면 그것은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고 자선 사업일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의 구조를 수익 중심으로 재설계하라는 겁니다. 자, 10강부터는 이게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1인 창업자, 프리랜서, 창작자, 뭐 디지털 노마드, 뭐 코치, 강사 이런 분들은 9강까지가 1강부터 9강까지가 실전 경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10강, 11강, 12강까지 있는 나머지 3강은 제가 기업은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 이제 기업들에 적용하는 거니까 그건 빼고 이 9강까지를 오늘 이 웨비나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의 구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퍼널을 루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점검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렸고 실제 액션은 매일 루틴에서 매일 뭡니까? 일단 글쓰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글쓰기. 그냥 채찌피티에 글 뽑아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글쓰기가 중요하고요. 그 글들을 각각의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요소들에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투입이 뭡니까? 힘들면 안 되겠죠. 아주 쉽게 최적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뭐 15만 원 금액이 참 저렴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100만 원 뭐 이랬던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거는 또 열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뭐
보셔도 되고 전체적인 그림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